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저희 아빠예요. 사춘기가 막 올 무렵 엄마를 잃고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제 곁을 지켜준 사람도 아빠였어요. 누군가는 저희 아빠를 보며 무섭다, 화를 많이 낼 것처럼 생겼다 했어요. 저희 아빠의 외모와 성격이 그런 편이긴 합니다. 화날 땐 옥황상제보다 무서운데 평소엔 얼마나 개구지셨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잘못했을 때만 화를 내셨어요. 평소에 아빠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제가 엄마를 잃은 슬픔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던 시절이 있어요. 저희 아빠는 저조차도 모르는 유행어를 공부하고 최신 가요를 따라 부르며 춤추고 그 시절 제 또래의 친구들이 많이 입던 옷을 따라 입으시며 우스꽝스러운 패션쇼도 하고 그러셨어요. 뭐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요? 바로 저 때문이죠. 저 때문에 그렇게 고지식하고 무섭던 아빠가 변하게 되신 거죠. 아빠의 무한한 애정 속에 저는 다시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이제는 아빠에게 든든한 힘을 실어주는 딸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손주도 보여드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됐는데, 그게 참 힘들었네요. 이제 걱정 없이 편하게 남은 인생 사시겠구나 했는데, 하늘은 그 찰나의 행복도 사치라고 생각하는지 아빠를 데려가셨어요.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해 손 쓸 틈도 없이 가셨어요. 병실에서도 저 올 때마다 숨는다던지 쓰러지는 척을 한다던지 얼마나 많이 장난을 치셨는지 몰라요. 저 힘들까봐 웃게 해주시려고 한 거겠죠. 아빠의 그 마음 덕인지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제 옆을 지켜주는 가족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아빠 덕에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고부 갈등 해결하는데 완전 꽝이죠? 저희 남편이라고 못 할랐겠어요. 제가 시댁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며느리는 시부모님께 넙죽 엎드려야 되는 줄 아는 놈이었어요. 남자는 바깥일 하니까 애는 엄마한테만 떠넘기고 집에 들어오면 코 골면서 잠만 자고요. 며느리와 사위는 다르다는 아주 고지식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아빠가 그런 저희 남편 데려다가 설교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사람 만들어 놓으셨죠. 저희 아이가 딸이어서 아빠가 감정이입을 더 많이 하셨어요. 철없던 남편도 아빠 덕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 모르는 새에 둘이 많이 친해져서 저 빼놓고 낚시도 가더라고요. 물론 웃으면서 보내줬습니다. 남편도 딸 가진 아빠의 입장이라 저희 아빠의 말들이 가슴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사실 시댁과는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요. 제가 편부 가정인 게 싫으셨는지 많이 모질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살아계실 땐 견딜 만한 시집살이만 겪었거든요. 그것마저도 남편이 생각을 고쳐먹은 뒤로 잘 막아줬고요. 저희 아빠 흉보는 건 아닌데요. 진짜 외적으로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연예인들과 비교해보면 강호동 같은 체격이셨어요. 마주치면 흠칫할 만한 수준의 체격이요. 젊을 땐 더 어마어마했는데 나이 먹고 살이 빠진 거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땐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다 원래 눈썹도 환한 눈썹이고 평소 표정이 무표정이세요. 그냥 아빠가 무게 잡고 무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굽혀질 정도였네요. 아빠도 본인의 모습을 아는지라 그걸 무기로 종종 사용하셨죠. 시부모님과 만날 일이 있으면 더 근엄하게 계셨고 남편 혼내실 때도 일부러 더 무섭게 하시면서요. 상견례 때도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때 딴지를 막 거셨거든요. 엄마가 안 계신 게 맘에 안 든다 이거였죠. 그때 저희 아빠가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애엄마가 나쁜 짓 하다 저 세상 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시네 하면서 되물었었어요. 그 뒤로 저희 시어머니, 저희 엄마 얘기 일절 안 꺼내셨네요. 시댁 흉보려면 한 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많이 든든했어요. 문제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였어요. 그동안 쌓인 한이라도 있으셨는지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으며 저를 구박하셨거든요. 제가 참다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 물어봤더니 어차피 갈 데도 없는 고아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잃을 거 없어서 배는 게 없는 고아 맛 좀 보셔라 했죠. 그날 시어머니 머리카락 한 움큼 뽑았어요. 나중에 가발 만들어 쓰시라고 얼굴에 던져드렸어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아빠 유전자 한 스푼만 물려받아도 시어머니 정도는 가뿐하죠. 나중에 남편 앞에서 피해자 행세하시길래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들 고스란히 들려줬어요. 간간히 녹음했던 것도 들려줬더니 남편이 제 말만 믿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 거짓말이라고 우겨봤자 녹음까지 한 저를 무슨 수로 이겨요? 거기다 과장 조금 보태서 눈물 찔끔 흘리며 우는 소리를 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 쫓아내더라고요. 그 뒤로 시댁과는 거의 상종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3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매주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는 그동안 저한테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정신 놓으셨나 했죠. 절대 사과할 양반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은 곰탕을 한솥 끓여오시고 또 어느 날은 소갈비를 한 냄비 해다 주시고 저 입으라고 백화점표 옷도 사다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 골탕 먹이려고 이러시나 했는데 음식도 옷도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 지난 세월을 덮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시어머니의 호의가 호의로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꿍꿍인가 벼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셨죠. 어머님 이러시는 거 저 불편해요.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어떻게 천륜을 끊겠니? 내가 네 시엠이 아니냐? 어머님이랑 좋았던 기억이 없는데 천륜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라도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 아직 많이 서운하니? 네, 아직은 그렇네요. 10년 뒤에 오시면 그땐 어머님 대접해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너랑 나랑 사이좋게 살아보자. 저더러 어머님 머리채 또 잡으라고요? 저 어머님만 보면 손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못 있어요. 명절 때나 봬요. 그때는 참아볼게요. 명절이면 1년에 2번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안 보고 살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들들 다 장가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적적할 수가 없어. 이럴 때 가족끼리 모여 살아야지. 같이 살자는 말씀이세요? 그래, 너도 사돈 돌아가시고 적적하지 않니? 같이 살맛대고 살면 그게 가족인 거야. 가족이 별거냐? 어머님네나 저희 집이나 코딱지만 한데 어떻게 같이 모여 살아요? 너네 이사 생각한다며? 기왕 가는 거 큰 집으로 같이 가면 어떻겠니?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큰 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돈은요? 어머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딨니? 우리 중에선 네가 제일 부자 아니냐? 제가요? 사돈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으로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니? 저희 아빠 보험금 얘기가 왜 어머님 입에서 나와요?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아빠 보험금으로 산 집에서 어머님이 살겠다는 거냐고요? 누가 집대 간대냐? 돈을 달란 것도 아니고 방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네, 어려워요. 저 어머님한테는 베란다도 못 드려요? 그리고 저 이사 안 가요. 뭐? 집 산다고 한 거 아니었냐? 생각만 했었죠? 어머님 덕에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야겠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댁에서 오래오래 사세요. 아니, 그럼 왜 쓸데없이 이사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이사한다고 한 적 있어요? 어디서 주워듣고 오셔서 행패해요? 그리고 제가 집을 사도 어머님 그 집에 안 들여요. 아주 지 애비랑 똑같이 못 되쳐먹었네. 늙은 시엠이 방 한 칸 주는 게 그렇게 고깝냐? 네, 못 되쳐먹은 제가 어머님한테 드릴 건 제 손모가지 뿐이네요. 머리 시원하게 밀고 싶으시면 말씀하시죠. 제가 미용실값 아껴드릴 테니까. 그날 어머님 내쫓고 남편 멱살 잡고 따졌죠. 어머님이 저희 아빠 보험금 얘기를 어떻게 아셨겠어요. 남편한테 들은 거겠죠. 남편은 절대로 자기는 엄마한테 말한 적이 없대요. 아빠랑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바보도 아니고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머님도 알지 않겠어요? 알고 보니까 시동생이 전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다가 집에다 돈을 요구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 집 팔아서 둘째 아들 해주고 낼름 저희한테 얹혀 살 작정이셨던 것 같고요. 너도 한통속 아니냐, 일부러 어머님 귀에 들어가라고 흘린 거 아니냐고 남편 잡고 난리를 쳤어요.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시부모랑 짜고 내 돈 털어먹으려는 속셈 아니냐고요. 남편은 결백하다며 비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며 보험증권을 보여주셨거든요.
나 정도 되는 아빠가 어딨냐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돈을 탐낸다? 남편이 아니라 남편 할아버지라도 가만 안 둬요. 남편은 정 본인을 못 믿겠으면 이혼이라도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제 재산을 뜯어갈 명분도 없지 않겠냐면서요. 서류만 정리하고 같이 살재요. 남편 노릇, 아빠 노릇 계속할 거고 시댁에는 이혼해서 빈털털이 됐다고 말하겠다 합니다. 제가 이때는 정신이 나갔어서 남편 말대로 이혼하겠다 했어요. 법적으로 남편이 제 재산을 물려받을 연결고리가 있는 게 너무 불안해서 이혼 서류 작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엄마 덕에 이혼당했다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리셨는지 재산 분할 얘기를 하셨나 봐요. 남편이 그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아빠 보험금을 이혼하면 나눠 갖는 줄 아셨나 봅니다. 집은 애 키워야 하니까 와이프 주고 갈 거고 자기는 회사 근처에 반지하 얻어서 들어갈 거라고. 이제 거지니까 돈 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고 끊었네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진짜 회사 근처에 방 하나를 얻었어요. 실제로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고 남편이 얻은 방은 허름하게 꾸며놓았어요. 실제로 시부모님을 초대해서 진짜로 거기서 사는 것처럼 보여드렸다 하네요. 시어머니는 본인 때문에 이혼당해서 반지하에 산다니까 뭐라 말도 못하셨대요. 저희는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남편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솔직히 남편이 이혼해주겠다 했을 때도 못 믿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혼하겠다 큰 소리 치고 진짜로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이혼하고 나서야 남편의 진심을 알았지만 다시 합치자는 말을 못하는 제 심정을 아실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여전히 같이 살면서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잘해요. 다만 서류상으로만 남남인 거죠. 근데 선뜻 재결합하자는 말이 안 나와요. 아무리 붙어 살아도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남편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합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서 상관없다고 하네요. 요즘 제 고민이 이거예요. 시댁? 생각도 안 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또 찾아오면 머리털 2배로 뽑아드려야죠. 다만 남편과 이대로 지내도 될지 걱정입니다. 주변에서는 서류만 정리하고 같이 사는 부부도 많다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남편의 마음을 알았으니 재결합을 하는 게 맞을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재결합은 미루는 게 맞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